도림천의 이점 1조건과 분담금의 관계. 두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는 것은 건물의 층수입니다. 건물의 층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분담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건 침해 방지 건축 기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건 하나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하고, 또 다른 조건은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 신림 5구역의 예를 찾아보면 이 빌라는 정북 1조의 영향으로 1조 사선의 제한을 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앞쪽 건물이 없다면 건물이 잘려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앞쪽 건물이 없고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이러한 정북 1조의 사선 제한에 엄청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조 사선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광에 관련한 1조에 대한 건축 조례를 살펴보자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 1조 사선 제한 및 건물 간의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접지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게시된 정북 1조 및 채광 1조 내용입니다. 여기서 센땡리노와 그땡마트 건물은 도림천의 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보시다시피 센땡리노와 그땡마트의 건물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으로 도로 및 도림천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북 1조 사선 제한 및 건물 간의 거리 제한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하나의 해결점입니다. 따라서 도림천을 따라 인접해 있는 408번지 일대와 409번지 상업지역은 신림 5구역의 1조건의 건축법 제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보신 바와 같이 그땡마트 앞 도로에서 도림천을 거쳐 반대편 도로까지의 거리는 50m입니다. 그리고 1조건에 관련한 건축법을 다시 살펴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높이 10m 초과 부분 각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1조 사선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파트 높이를 잡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유닛을 임의의 형태, 가로 32m, 세로 12m, 높이 3m를 기역자 형태로 쌓아 올리면 35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35층의 높이는 105m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인접한 도로와 도림천의 거리를 다시 보면 50m입니다. 거기에 건축 한계선 6m의 거리를 두게 되면 인접한 도로와 도림천의 50m 거리는 105m의 2분의 1의 거리로 35층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조건의 건축법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림 5구역만이었을 때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409번지 3종지 상업지역에 접한 5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아파트와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두면서 높이를 높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층수 20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두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같은 임의의 면적에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조건에 관련 건축법을 적용하여 아파트의 높이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실질적 설계 시에는 신림 5구역과 같은 경사를 건축법에 적용하여 설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림 5구역만이었을 때와 인접지역을 포함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만약 신림 5구역만 진행하였을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 도로의 20m 확장으로 노란색 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 도림천이 맞닿아 있는 408번지 일대와 409번지 3종지 상가 지역의 건물들에 가로막혀 우리의 신림 5구역은 1조건 및 채광에 대한 영향으로 높이 제한이 있거나 그 사이의 거리를 넓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는 409번지 3종지 상업지역과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높이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높이로 20층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치해 보았을 때 총 10동이 배치가 됩니다. 도로와 도림천을 낀 인접지역을 편입하였을 경우 같은 수량의 10동이 배치가 되면서 신림 5구역만 진행하였을 때 20층에서 이렇게 35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층이었을 때보다 15층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15층이 높아지면서 한 층당 4세대, 10동이면 600세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25평형 10억으로 분양을 한다고 가정하면 6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주들에게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이지만 1조건에 관련한 인접지역의 편입은 우리에게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칭 신림 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원주민에서는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편입에 동의를 얻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사업에 지연이 있다라는 근거 없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편입을 하지 않고 신림 5구역만 추진하였을 때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일부 소유주님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사업의 지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의 지연으로 더욱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림 5구역의 주변 지역 편입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좋은 자료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